21번 문제, 건축 설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유효온도 이펙티브 템퍼러처에 대해서 해놨죠. 유효온도는 온도, 기류, 복사열을 조합한 감각지표로서 효과온도, 체감온도라 한다 해서 21번은 1번은 틀렸죠. 자, 이 유효온도는 이 복사열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복사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3요소만 고려합니다. 온도, 기류, 습도죠. 그래서 습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1번은 복사열이 아닌 습도가 들어가요. 습도. 이 3요소를 조합해서 인간의 체감 온도를 표시한 것이 바로 유효온도 이펙티브 템퍼러처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고체가 액체로 변화할 때 불필요한, 자, 여기서 고체가 액체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무슨 열이라고 해요? 융해열이라고 하죠. 응고열은 액체가 고체로 될 때 필요한 열이 응고열이고요. 그래서 2번 개념은 융해열이 개념이 돼야 돼. 융해열. 그 다음에 3번에 상대습도는 습공기 구성 건조공기 1kg당 수증기 양으로서 공기를 가열한 냉각의 상대습도는 변함이 없다 해서 OX, 상대습도는 정의도 틀렸죠. 상대습도는 퍼센트고 이것이 상대죠. 자, 이 실제의 수증기량을 갖다가 공기온도의 포화수증기량으로 나눈 것이에요. 포화수증기량으로 나눈 것. 이것을 무슨 습도? 상대습도라고 칭합니다. 상대습도.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상대습도는 변하죠.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낮아지고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습도는 올라갑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거기는 습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조공기 1kg당의 수증기 양이죠. 이거는 무엇이다? 절대습도입니다. 절대습도. 그래서 이제 절대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절대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습도는 바뀝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포화 상태일 때 근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는 모두 같습니다. 습도가 100%가 되면 근고온도, 습고온도, 노점온도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번 실내 공기 오염의 척도로 산소 농도가 아닌 무엇이다? CO2 탄산가스 농도죠. CO2 탄산가스. CO2 농도가 탄산가스 농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1번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급수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음료용 급수관과 기타 배관을 교차 연결해서는 크로스 커넥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 커넥션 하면 뭐다?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크로스 커넥션은 금하고 있습니다. 2번에 습격작용 워터해마를 방지해서 기구류 가까이에 무엇을 설치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 공기실, 에어챔버죠. 공기실, 에어챔버. 공기실이나 아니면 습격 방지기, 보통 요걸 사용하고
습격 방지기를 사용해도 되긴데요. 습격 방지기. 그래서 진공 방지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급수에 오이면 되죠. 옷의 역류 같은 방지, 크로스 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죠. 설치하는 게 진공 방지기였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초고층 건물은 가단 급수압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급수 조닝을 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급수 조닝 압력은 어느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까? 급수 조닝 압력은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호텔의 경우 호텔은 급수 조닝 압력을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로 압력을 구성한다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급수배관이나 바닥이나 벽을 간통하는 부위에서 콘크리트일 때 미리 슬리브를 묻어 간을 교체 시 편리하게 하는 것이 뭐다? 바로 슬리브였죠. 미리 철간을 묻어두는데 그것을 슬리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수평자 주간의 분기점에 각층의 분기점에 무슨 밸브? 치수 밸브를 설치해서 국부적인 단수나 수량 수압을 조절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2번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고가 수조 방식에서 양수 펌프의 양수량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들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양수량 결정할 때는 뭐다?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을 사용합니다. 3번. 그리고 4번에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 어느 때 사용한다? 그래서 4번은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이거는 펌프 직송 방식 있죠? 펌프 직송 방식에 펌프의 송수량 결정에 사용하죠.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이고요. 그래서 23번은 3번이 답입니다. 4번 체크하면 안 돼요. 양수 펌프 양수량 결정은 3번이고 또 4번 써놨다고 4번 답 체크하고 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4번 보시면 급탕설비 안전장치 중 팽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가 나왔습니다. 21번 팽창관의 배수는 간접 배수로 가야 됩니다. 간접 배수. 직접 배수는 이거죠. 배수관이 간접 배수와 직접 배수의 차이점이 이거잖아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면 직접 배수, 아니면 간접 배수예요. 배수관이 직접 연결 여부 가지고 따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팽창관의 내경은 보일러의 전격 출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의 전열 면적 가지고입니다. 보일러의 열을 전하는 면적인 전열 면적에서 되니까 전열 면적에서 내경은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팽창관은 팽창된 그 수면보다 낮은 위치에서 입상시킨다 해서 OX, X. 그래서 팽창관은 높은 위치로 입상시켜 주셔야 됩니다. 위로 그냥 뽑아서 자유개방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낮은 위치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팽창관은
보일러의 저탕 탱크의 단독 입상의 중간 밸브를 설치한다 해서 OX, X입니다. 자, 팽창관은 뭐라 했어요? 급탕 수직관이죠. 자, 팽창관은 급탕 수직관을 연장시켜서 급탕 수직 주관을 연장하여 팽창 탱크 위로 해서 팽창 탱크에 자유 개방합니다. 자유 개방을 하고요. 특히 팽창관 도중에는 밸브 설치를 뭐다? 금합니다. 팽창관 도중에는 밸브류 설치를 금합니다. 설치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보통 이겁니다.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원리가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무엇으로? 팽창 탱크의 압력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팽창 탱크 압력으로. 명심하세요. 뭘로 공급한다? 팽창 탱크 압력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실 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평창대의 저면이 최고 정급은 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돼 24번, 5번은 맞고요. 자, 그런데 이겁니다. 만약에 최상층 기구가 뭐 샤워기나 이런 게 주어지면 얼마? 8m 이상 높게 해야 돼요. 샤워기나 이런 게 주어지면 8m 이상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 5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급수배관이나 기구 구조의 불비불량의 결과 급수관 내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킨 상태를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칭합니다. 크로스 커넥션. 캐비테이션은 공동현상이죠. 펌프에 생기는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사이미저 커넥션, 연결 송수관 설비에 부르는 일명입니다. 그리고 습격작용 워터햄하고, 그 다음에 콜드 드래프트는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콜드 드래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열기를 어디에 설치한다? 창문 아래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6번 배수관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대변기는 될 수 있는데 수지관 어떻게? 가까이 어떻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멀리 배치하면 안 된다 했죠. 그 다음에 통기관은 5% 이상으로 입식성, 그 다음 통기 수지관 이상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상 위로 하면 맞아요. 이하 아래로 가면 틀립니다. 항상 통기관 나오면 이상 위로 이렇게 하고 아래 이하로 가면 틀려요. 그리고 이거는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았겠죠. 그리고 단독이나 각계로 쓰면 맞는 거고요. 그 문장을 딱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5%는 트랩의 뭐다? 유입구 쪽에 연결하라겠죠. 주의할 것은 유출구 쪽이 아니고 뭐다? 유입구 쪽에 한다고 한다. 그리고 4번에 봉수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 아래 통기 배관을 원칙한다고 해서 OX, X입니다. 바닥 아래는 안 된다 했죠. 바닥 아래에서 통기하면요 배수가 안 돼버립니다. 통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간접 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단독하면 맞아요. 겸용이나 연결하면 틀린다 했죠.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시면, 자, 하수 처리 구역 밖의 지역에서 오수 처리 시설의 설치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수 처리 시설은 무엇을 오수 처리 시작해서 오수하고 잡배수하고 함께 처리하면 무슨 시설? 오수 처리 시설이고요. 그리고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죠. 잡배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정하조 설치 대상으로 갔고요. 2세제곱미터마다 초과할 때 오수 처리 시설이었죠. 그럼 여기에서는 1번이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거고 2번은 뭐다?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수 처리 구역 밖에서는. 근데 우리가 하수 처리 구역 안에서는 저거 했었죠. 자, 분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지 않는지요. 바로 함유식 하수 관로가 설치되면 정하조 설치하라 했죠. 그러면 신도시와 같은 이런 데는 분류식 하수 관로가 목격되면 정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건설한 도시 뭐 세종시다, 맞죠? 세종시 이런 데는요, 저기 없어요. 함유식 하수 관로가 아닌 분류식 하수 관로예요. 건물 지을 때 정하조가 없어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가스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매설 깊이는 차량이 통행하는 폭 얼마 이상? 8m 이상 도로는 120m, 1.2m 이상 매설해 줬겠죠? 자, 보통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로 잡는데? 60cm 이상으로 잡는데 8m 이상 도로는 큰 차량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1.2m 이상 매설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스 배관 연매와 콘센트하고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 전기 전멸기 이런 거는 30cm 이상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 가스 배관 연매인데 용접 연매는 제외하겠죠? 용접 연매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가스 배관은 건물의 주요 구조를 관통해서는 안 된다 했죠? 그리고 지하 매설 배관의 색채는 저압은 항색으로 하고 중압 이상은 붉은색으로 하시면 된다. 근데 지상은 어떻게 가라 했어요? 지상은 원칙은 항색으로 하지만 항색 띠를 항색 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라 했죠? 그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배관은 은폐 배관이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자, 건물의 배관은 뭐다? 노출 배관이 원칙이고 지하는 매립으로 오지만 맞죠? 지상에서는 무슨 배관한다? 노출 배관이다. 노출 배관을 하는 이유는 가스 누설 여부를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폐 배관이나 매설 배관 하지 않고 무슨 배관? 노출 배관이 기본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노출 배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28번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자, 스프링쿨러 설비 하재 안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가지 배관이란 것은 자, 스프링쿨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은 무슨 배관? 가지 배관이라 해서 그래서 가지 배관 한쪽으로 설치한 헤드 개수는 몇 개까지 가능하다? 8개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차 배관이란 직접 수직 배관을 통해서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은 무슨 배관? 교차 배관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주 배관이는 각층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은 뭐다? 주 배관이야. 그래서 수평 배관은 주 배관이 없어요. 무슨 배관? 수직 배관이 주 배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신축 배관이란 가지 배관과 교차 배관을 연결하는 구분. 자, 아니죠? 신축 배관은 뭐다? 가지 배관하고 스프링쿨러 뭐다? 헤드죠. 스프링쿨러 헤드입니다. 헤드를
자, 연결하는 구분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은 무슨 배관? 신축 배관이다. 그러면 신축 배관은 사실 무슨 헤드 부착할 때 쓴다? 하향형, 하향 헤드 부착 시 우리가 신축 배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나오면 거의 찍으세요, 이런 거는. 이건 풀려고, 혹시나 공대 나오신 분, 계산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푸시고, 쟤는 선택 사양을 하락합니다. Q는 AV하고, 그식 나오거나, 혹시 얘가 나오게 되면, 이런 건 어떻게 하셔라? 찍으십시오. 거침없이. 그러니까, ppm을 수치하는 것도 또 어려운 분들 많죠, 맞죠? 그래서 그 보시면 자, 거실의 시간당 이건 두 개씩을 응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개씩을 가지고 하면 힘들죠. 이거 다 찍으셨죠? 혹시 푸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풀었다. 풀었는데 뭐 답 여부는 일단 관계없고 자, 거실 시간은 0.7의 한기횟수, 한기횟수식은 뭐였습니까? 한기횟수는 이거잖아요. 자, 필요 한기량을 실의 용적, 최적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이게 필요 한기횟수죠. 한기횟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한기횟수는 이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있어요. 필요 한기량을 구할 때, 필요 한기량은. 자, 실내 CO2 발생이죠. 실내 CO2 발생량을 갖다가, 거기 실내, 자, 저거 나오죠. 허용 농도가 나오죠. 실내 CO2 허용 농도가 현재 실내 CO2 농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내 CO2 허용 농도 마이너스 외기 CO2 농도를 빼주면 돼요. 근데 뭐를 구하라 했는가 하면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나오면요, 보자마자 그냥 안 풀고 나중에 한 번호 좀 적게씩 하나 찍으면 돼. 모르면 답은 3번 하면 1번에 갖다 놓을 거예요, 거의. 3번이나 1번 중에 아마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거의 뭐 3번이나 1번 중에 답을 갖다 놓을 겁니다. 1번에 답 갖다 놓아도 왜 그런가 하면요, 모르면 3, 4번 중에 찍기 때문에 못 맞추라고 할 때는 1번에 갖다 놓고, 맞추라고 할 때는 3번에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찍었었다나 맞추라 이러면 3번 갖다 놓고. 자, 그럼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기량을 구해야 돼요. 한기수를 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자, 이거죠. 필요한 기량. 그럼 이 식을 이제 응용한 거죠. 필요한 기량은 실의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곱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실의 용적이 얼마 주어졌어요? 그 실이 면적 100제곱미터, 천장고가 얼마? 실의 용적은 100제곱미터 곱하기 2.5m 곱해야죠. 그럼 252방미터잖아. 맞죠? 곱하기 한기수 0.7이죠.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75 나오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서 필요한 기량이 175 알고 있잖아요.
이제 구했잖아요. 그럼 실내 CO2 발생량이 거기에 저기네 1인당 CO2 방출량이 0.0이죠. 0.02인데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4명 곱하기 4. 이걸 모르는 거죠. 마이너스 외기 CO2는 350ppm이네. 그럼 350ppm 100만 분율이잖아. 100만은 공이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있어야 되죠. 그러면 현재 그러면 앞에다가 찍어주면 되죠. 350ppm이니까 공 3개니까 0.00035죠. 이것을 무엇입니까? 이걸 구하라 이게. 에이, 계산은 없는 돈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찍어요. 이런 거 가요 그냥 바로. 이것도 그냥 푸는 게 아니고요. 그 식을 갖다 응용해서 푸는 거잖아. 식을 응용해 2개씩을 또 응용해야 되잖아. 하나의 식을 응용하는 게 아니고 2개씩을 응용해서 푸는 것들은 바로 그냥 찍으세요. 왜? 식도 생각이 안 나. 어떨 때 맞죠? 그래서 그 계산하면 0.000807 나와요. 계산하면. 그래서 807p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찍어서 하죠. 그 맞추라고 하면 3번에 답 적어질 거고, 아니면 거의 4번에 가, 1번에 가, 1번에. 틀리라 할 때는. 무슨 말이지? 그리고 하나의 힌트만 드릴게요.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찍어서 맞추라고 지금까지는 3번에 주어졌어. 이 한기의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근데 앞으로는 1번으로 갈 생각이 농해요. 왜? 틀리라 이게. 지금까지 맞추라고 주어진 게 보통 모르면 3번 찍잖아. 맞지? 모르면 3번을 찍거든. 근데 학생들 대부분 모르면 3번을 찍거든. 그때 제 생각은 이제 만약 오래 있다 그러면 1번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맞추라고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31번에 보시면, 자, 최상층 및 최하층의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건 뭐라 했어요? 슬로우 다운 스위치라 했죠. 자, 속도 조절기, 조속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라 했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였고, 3번의 완충기는, 자, 이겁니다. 작동을 했는데 미끄러져서 최하층 바닥이나 최상층, 최하층에 이제 바닥하고 충돌할 수 있죠. 이걸 방지해서 생기면 완충기였죠. 그럼 밑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가동됐어요. 가동됐는데 불구하고 너무 늦게 가동하고 미끌리면 최하층 바닥하고 충돌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해서 생기면 완충기고, 도안전 스위치는 이거지. 문을 여러분 들어갈 때 끼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죠. 이 도화 안전 스위치고, 도화 스위치는 그죠? 문이 열렸으면 승강장문 조금 있다 열리면 운전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게 뭐다? 도화 스위치. 그럼 도화 스위치 고장을 대비해서 두는 게 뭐라 했어요? 도화 안전 스위치, 도화 인터록이라 했죠. 도화 인터록. 도화 스위치하고 같이 작동되는 것은 도화 인터록이고, 도화 인터록이 여기 같이 작동이 된다 했죠. 인터록. 하나는 요거는 전기적 안전장치이고 요거는 기계적 안전장치라 했죠. 도화 인터록 장치는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32번에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과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다. 맞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뭘 단지 네트워크 장비라 했어요?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다. 통신과 보안. 그래서 통신 관련 시설의 설치 의무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TPS실 여기에 설치 의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단지 서버는 어디 두라? 단지 서버시에 두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집중분해 통신실하고 어디에다 방제 집단방에 둘 수 있었죠? 집단방. 그래서 통신배관실이 아니에요. 통신배관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집단방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버는 집단방. 자, 그리고 3번에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장치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는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폐쇄로 된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주동 출입구, 어린이집 엘리베이터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이때는 주의하라겠죠. 자, 집중군의 통신실에다가 단지 서버를 둘 수 있었죠. 그때는 폐쇄로 텔레비전 장치 설치 의무가 돼요. 집중군의 통신실은 각종 통신사의 장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외부 그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단지 서버를 왜곡하면 안 되죠. 없애거나 맞죠? 훔쳐보면 큰일 나요. 아,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 정확히 다 할 거 아닙니까? 동선 온 가족이죠. 온 가족이 동선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오겠죠? 패턴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위험해지죠.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위생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얘가 나옵니다. 1번 위생도기는 팽창계수가 적어서 금속기구나 콘크리트에 접속 시 특수공법이 요구된다. 다른 말로 공사가 시공이 어떻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시공이 용이한 것이 아니다. 공사 어떻게 까다롭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이 어떻게 복잡다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안 적어주면 끝까지 안 적으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몇 번 이야기하면 적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계속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다. 그 다음에 2번 알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틀리기만 틀리보십시오. 그 다음에 2번 플러시 밸브식이 세정 밸브라 했겠죠? 세정시 소음이 적지 않죠? 세정시 소음이 크죠? 그리고 세정시 소음이 적은 주택이나 호텔, 저가면 바닥의 점유 면적이 큰 것이, 자, 이거는 뭐예요? 로탱크식의 특징 아닙니까? 로탱크식. 세정 밸브는 점유 면적 안 크죠? 로탱크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탱크식은 사실 연속 사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현재 우리 화장실의 변기가 로탱크식이자 그래서 연속 사용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죠. 연속 사용이 안 되죠. 내려오면 물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앞에 분이 내려오고 나갈 때 물소리가 나면요 물이 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도 되죠. 근데 재수없이 그 내려오고 또 누지 마세요. 또 단수되면 그때 물 안 나오면 간혹가 되거든요. 열심히 넣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 있죠. 그게 확인 안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들었고 세정밸브식 대변기는 연결되는 급수관의 지름이 얼마 이상? 25mm 이상 돼야 돼. 이 간경 한 번 내야 돼요. 잘 공부해 놓으세요. 간경은 한 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블로아웃식 급수압이 0.1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정시 소음이 크죠. 그래서 공동주택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정 밸브식 대변기에는 진공 방지기 버큐um 브레이크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스톱 밸브의 종류 중 앵글 밸브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는 건 하죠. 유체 입구와 출구에 이른 각이 90도다. 그래서 얘는 유체의 흐름을 몇 도로 바꿔줬다? 90도로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콕은 0도에서 90도 회전시켜서, 맞죠? 전개 내지 전폐한 거죠. 돌리는 거. 그거는 0도에서 90도까지 회전시켜서 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유체 흐름을 몇 도로? 90도로 바꾸어 주는 거고요. 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앵글 밸브하고. 그리고 2번 주로 강과 기구의 접속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얘는 배관 도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관과 기구의 접속. 그래서 대표적으로 3번에 소화전 밸브하고 방열기 밸브, 얘들이 기구하고 간의 접속에 사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앵글 밸브는 게이트 밸브의 일종이다. 그래서 OX, X 무슨 밸브? 스톱 밸브의 한 종류하면 글로브 밸브죠. 문제에다 써놨잖아요. 이걸 틀리면요 문제를 안 읽었다는 거죠. 맞아요? 문제에다 써놨어요. 내가 그래서 스톱 밸브의 뭐다? 종류 중 앵글 밸브라 써놨죠. 문제는 문제고 지문은 지문이다. 따로 노리시는 분들 많죠. 간혹가다 뭘 물었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4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글로브 밸브보다 가마 변상은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본래의 상용 출력을 가장 알맞게 표시한 게 나죠. 자, 난방부하 플러스 급탕부하 두 개만 한 거. 1번은 무슨 출력? 정미 출력이죠. 1번은 무슨 출력? 정미 출력. 그런데 상용 출력은 몇 가지를 고려해 주는다? 세 가지죠.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세 가지에서 2번 되겠네요. 그리고 5번이 무슨 부하가 된다? 5번이 전격 출력. 난방부하, 급탕부하, 배관부하. 예, 5번이 전격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난방부하는 어떻게 계산해 주신다? 난방부하는 방열 면적.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럼 표준 방열량은 0.756, 전기는 0.756kW, 온수는 0.523kW였죠.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열 관류연 손실량이 19.15kW, 한기연 손실량이 7kW, 실내 온수를 열매로 하는 방열기 절수를 구하라. 단 방열 쪽수의 쪽당만 0.25제곱미터 해놨죠. 자, 그러면 자 방열기 절수는 이렇게 계산한 거죠. 방열기 절수 섹션 수는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난방부하는 뭐만 고려한다? 손실 열량만 고려하라. 취득 열량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19.15kW 플러스 얼마? 7이죠? 한기는 손실량이니까 플러스 해주시고, 온수니까 표준 방향
5 이상 킬로와트 곱하기 1점이면 0.25를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나누니까 몇 번 나와요? 5번요? 네, 맞습니다. 계산기 두드린 분은 맞추셨을 거고, 안 두드리신 분도 있죠? 아, 이런 거는 계산하셔야 돼. 아까 이런 건 제가 찍으라 했고, 머리 아파요. 괜히 어려운 계산문에 열받아가 다른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쉬운 거는 계산하고요. 쉬운 거는 계산하고요. 제가 어려운 것까지 맞추라고 강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자, 공동주택의 홈 네트워크 설비의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볼 때 전유 부분에 속하는 거죠. 자, 전유 부분은 뭐다? 홈 게이트웨이 전유 부분이었겠죠. 월패드, 그리고 세대 단자함, 맞죠? 그리고 세대 통화 관리반, 그리고 감지기들, 제어기기들 있죠? 이런 게 전유 부분이다. 예비전은 양쪽에 다 속한다 했고요. 그래서 37번, 1번. 나머지는 뭐다? 공유 부분이죠. 그 다음에 38번. 공기 조화 방식 중 펜콜 유닛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전수 방식 맞죠? 자, 그리고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그 펜콜 유닛 방식이, 자, 병원의 입원실이나, 맞죠? 호텔의 객실, 그리고 개실 사무실이 많은 데 있죠? 이런 데 우리가 쓴다 했잖아요. 개별 제어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는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내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펜콜 유닛 정설만을 용이하게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 유닛 분산 수준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어려워져. 분산되면 유지 관리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중되면 유지 관리는 편리하고요. 분산되면 유지 관리 어려워진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분산은 유지 관리 어렵고, 집중돼야지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량의 송풍 능이 지금으로 고성 필터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얘는 실내 공기가 오염이 크기 때문에 별도 환기를 하락했죠. 자연 환기를 하던 했죠. 별도의 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9번 문제. 자, 실내 면적이 100제곱미터에 대한 건물에 40W 형광등 20개를 설치할 때 평균 조도는 얼마인가? 단 형광등 한 개의 강수는 2000루멘이고 조명률은 60%, 감각 보상률은 1.5. 감각 보상률이 주네. 그럼 감각 보상률이 주어질 수도 있고 유지율 보수율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집니다. 둘이 동시에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무례한 사람이라면요, 감각 보상률하고 유지율이 동시에 주어질 수도 있다. 모르는 인간이라면, 거기 역순질도 모르고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거는 이제 수치죠. 간혹가다 모르고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조도 구하는 거죠? 조도는, 자, 이거죠? 강소하고 비례관계죠? 강소, 개수하고 비례관계죠? 조명률 비례관계였고요. 그런데 그럼 면적하고 감각 보상률은 반비례 관계였죠. 근데 감각 보상률의 역수가 유지율 보수율이라고 했죠. 맞죠? 유지율 보수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 보시면
강속이 얼마? 2000 넣으면 2000 곱하기 개수가 몇 개? 20개. 조명률 0.6. 면적이 얼마? 100. 감각보상률 1.5.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150밖에 안 되네. 15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60.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0번 문제 분전반 붕괴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분전반을 부하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배선비 적게 소요되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2번에 분전반은 가능한 한 상계층에 한 개 이상 분전반을 설치한다. 그래서 OX, X 분전반은 한 상계층마다 설치하는 게 뭐가 상계층마다 설치하라 그래서 하나 배웠는데 네 소방 쪽에서 나왔습니다. 소방설비 쪽에서 네? 연결 송수관 설비, 소활동 설비 중에 있죠.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 기구함 맞죠?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 기준으로 몇 개층? 3개층마다 설치한다. 결합통기관은 5개층마다 연결해 주라 했겠죠? 결합통기관은 5개층이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층에 한 개 이상 몇 층마다 설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면적이 넓으면 한 개도 여러 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가발 면적. 그래서 2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전반은 몇 종 접지 공사한다? 접지 공사가 제3종 접지 공사입니다. 그리고 3번에 건물의 방 배치 구조를 고려해서 배선하기 쉽도록 고려 배치해 주시고 습기가 있는 아웃에서는 별도 회로로 접지형으로 하고 별도 회로를 해줘야 돼요. 습기가 있는 건 접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접지 안 하면 누설 전류로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분기회로의 길이는 몇 메다? 30m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은 난이도는 조금 낮았죠? 봐두시고. 그래서 오늘은 해설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